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딱히 뭐 정한 건 없는데 그냥 일단 켰는데, 오늘의 주제를 뭘로 할까요? 오늘의 주제는 그냥 저번에 어떤 구독자분이 그 미래 계급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라고 해서 제가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하죠. 오늘은 무거운 얘기보다는 이제 가벼운 얘기. 이렇게 뭔가 주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들은 다루기가 쉽죠. 어떤 철학적인 게 아닌 그냥 주제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은 가볍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철학적인 얘기가 무거운 거지, 주제를 정해놓고 답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말하는 거는 상당히 가볍죠. 하지만 가볍지만 어려울 순 있죠. 가볍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이 미래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일단은 지금 가장 큰 이 화두는 아무래도 지금 인공지능이 가장 큰 화두가 될 텐데, 이 미래와 인공지능을 지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이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서 미래가 굉장히 많이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지난 과거와 앞으로의 미래의 이 차이들이 극명하게 나뉠 텐데,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미래 계급사회, 이 계급이란, 이게 사실상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계급사회는 항상 존재했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존재한다. 이 조선시대의 이 신분제도가 사실상 이 계급제도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의 이 현대 문명 시대에서도 계급제도, 계급사회가 있죠. 이게 이제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계급이 현재도 암묵적인 계급이라는 게 존재하죠. 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돈, 명예, 권력, 요러한 어떤 물질적인 요소들이 사실상 이 계급을
계급 사회를 이루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일단은 이 개념이 좀 바뀔 수 있죠. 이 좋은 집이라는 것도 겉보기에 막 넓고 크고 웅장하고 비싸고 그런 게 꼭 좋은 집이다라고 하는 기존의 개념과 예를 들면은 요즘에 이제 그 땅꺼짐 현상, 이 싱크홀 현상들이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뭐 강남 불펫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강남 땅값이 집값이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땅꺼짐 싱크홀 같은 현상들이 도시화에서 많이 일어난다면은 자연스럽게 좋은 집은 산에 있는 집, 이런 공식이 이제 성립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이제 도시화를 기피하게 되는 거죠. 잠재적인 어떤 재앙의 수준일 테니까, 언제 내 집이 땅이 꺼져가지고 폭삭 뭐 땅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시화의 노후, 지금 이제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된 지 100년이 채 안 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수도관이 땅 밑에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제 물이 조금씩 새면서 이제 밑에 이제 뭐 흙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땅 속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침하되고 뭐 그러한 요소와 여러 가지 이제 복합 작용들이 이제 있을 텐데, 자연 형상하고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좋은 집이라는 것도 이제 개념이 바뀌는 거죠. 와, 웅장하고 비싸고 막 그런 고급 자재들로 이루어진 집들, 그리고 어떤 뭐 병원하고 가깝고 지하철하고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고 뭐 요런 지역들, 특히 강남 요런 상권이 발달된 요런 것들을 우리는 좋은 집이라고 개념화했었는데, 근데 이런 땅꺼짐이나 싱크홀이나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현상들이 일어남으로써 자연스럽게 좋은 집에 대한 개념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집에 대한 계급도 이렇게 산에 있는 집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 좋은 차, 좋은 차라는 개념도 이제 바뀔 수도 있죠. 어떻게 바뀌냐? 좋은 차, 뭐 좋은 차, 일단 비싸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게 이제 좋은 차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거 차 같은 경우는
좋은 차다. 일단 요것도 조금 뭐랄까 이 약간 급발진 이 급발진이 게 자동차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쓰지 말고 그러면은 차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 얘기로 나온 거를 가지고 쓰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아무튼 이것도 이제 뭐 이제 배터리 혁신이 일어나면은 이 개인이 자동차를 집에서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뭐 3D 프린터 기술 플러스 인공지능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배터리만 탑재하면 이 개인화된 자동차를 쉽게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이 배터리 혁신만 일어난다면은 그냥 전선 연결하고 바퀴 달고 핸들 달면 의자 달고 그게 끝이라는 거죠. 내연기관 자체가 없어지고 지금은 전기 자동차가 지금도 좀 복잡한 수준이죠. 이제 뭐 밑에 배터리 팩이 막 깔려 있고 그것도 제어하고 이제 디지털 또 장치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 할 텐데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면은 얘가 설계 도면도 직접 그려주고 그러면은 집에서 이제 뭐 재료만 이제 해놓고 3D 프린터만 있으면은 이 인공지능이 설계도를 그려주고 뚝딱뚝딱 만들고 배터리만 연결해주면은 되는 거죠. 간단하게. 뭐 요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네. 좀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뭐 가능성이 있죠. 어차피 뭐 미래 얘기하는 거니까 상상을 하는 거죠. 좋은 직장. 좋은 직장. 직장이 사라진다. 예. 그러니까 직장이 사라진다는 거는 직업이 사라진다라는 거는 노동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로봇화, 로봇화 플러스 인공지능화 뭐 이렇게 이제 될 텐데 지금 뭐 로봇하고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3년 안에 이 로봇의 이제 보편화? 로봇이 일상화된다. 이제 3천만 달러인가?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3에서 4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자동차 정도 금액이거든요. 지금 이제 괜찮은 로봇 하나 주문하는 비용이 판매 금액이 요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발전이 되면은 뭐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이면 이제 쓸만한 로봇을 가정에서 보급화 일상화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직장이라는 게 직업이 사라지는 게 많다 보니까 노동의 종말 때문에 직장도 없어진다.
이 직업이 사라지기 때문에 직장이 없다. 그래서 이것도 3년 안에 한 90% 이상의 직업이 사라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직업들이 사라지고, 지금 뭐 테슬라에서 이제 자율주행해서 이제 택시 만든다 이런 것도 지금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이 집도 테슬라에서 소형 주택을 그 모듈러 주택 같은 아니다, 이거는 모듈러는 아니고 뭐랄까 그 일체형인데 소형 주택인데 어떤 그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뭐 이렇게 보니까 바퀴도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인데 이동형 이동형 주택, 이동형 소형 주택 요런 것도 테슬라에서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집인지 자동차인지 헷갈리는 거죠. 집 플러스 자동차 결합, 집 자동차. 그러니까 이게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개념인 거예요. 성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집이 움직이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드론처럼 날개를 달면은 집 플러스 자동차 플러스 비행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집이 날아다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배터리 혁신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혁신 기술 남은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배터리 혁신 기술만 남았다.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뭐 로봇, 뭐 드론, 뭐 디지털 화폐, 뭐 지금 이러한 혁신은 지금 다 나왔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 마지막 한방 배터리 혁신, 이게 추가가 돼주면은 이제 끝판왕이라는 거죠. 뭐 배터리 혁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혁신이 이루어지냐라고 하면은 그냥 뭐 노트북만한 배터리 사이즈로 이 비행기가 뭐 48시간 동안 뭐 다던지 뭐 요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에 엄청난 기름을 주유하고 뭐 다닐 필요가 없이 그냥 뭐 노트북만한 사이즈의 어떤 그거를 비행기에다가 딱 탑재하면은 막 48시간 동안 날아다니는 거야. 엄청난 배터리 혁신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비행기도 굉장히 소형화가 될 거고 복잡한 것도 다 사라진다는 얘기죠. 이 배터리 혁신만 일어나면은 왜냐면은 내연기관 엔진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이게 엄청나게 이게 간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배터리 하나만 딱 탑재하고 그냥 날아다니는 거야.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배터리 달고 뭐 날개 달고 뭐 그럼 끝이죠 뭐.
아니면은 뭐 이제 반중력 같은 기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프로펠러 가지고 날개로 날아다녔지만은 어떤 이제 반중력 기술 같은 게 나온다면은 뭐 프로펠러도 없어도 돼. 그리고 뭐 이 어떤 로켓이 날 때 생기는 그 점화 엔진? 그 막 그 빨간 불꽃 뭐 파란 불꽃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것도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날개가 없다는 얘기는 밑에서 뭔가 이제 점화해가지고 막 뿜어내는 그게 에너지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플러스 반중력 기술이 나타나면은 모든 게 단순화되고 작아지고 편리해지고 길어진다. 그러니까 길어진다는 게 이제 시간 뭐 날거나 가거나 뭐 그러한 시간이 길어진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좋은 집, 좋은 차는 이렇고, 좋은 직장도 그렇고, 돈, 명예, 권력.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돈, 명예, 권력 뭐 요런 건데, 이제 뭐 계급 사회죠. 그러면 이제 돈을 따져봐야 돼요. 돈이란 무엇인가? 돈이란 물물 교환 수단이다. 플러스 어떤 노동력, 그다음에 서비스, 인적 자원 뭐 요런 게 이제 돈으로서 우리가 물물 교환을 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했던 건데 노동력이 사라지죠. 로봇으로 다 대체가 되니까 서비스라는 것도 로봇이 다 바뀌어요. 인공지능하고 로봇으로. 인적 자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사실상 무용지물 이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뭐 식량 이런 것도 로봇이 농사하고 뭐 다 하죠. 가축 기르고 뭐 농사, 과일, 뭐 바다에서 고기 캐고 고기 잡고 뭐 요런 거, 수산물, 농산물, 축산 이런 거를 다 자동화하고 로봇화하고 인공지능화하면은 노동이 들어가지를 않죠. 거기다가 이제 인공지능 뭐 로봇이 움직이려면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배터리 혁신이 일어나면은 로봇 뒤에다가 그냥 건전지 몇 개 딱 넣으면은 한 달이고 1년이고 막 움직인다는 얘기죠. 배터리 혁신만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배터리 혁신이 이제 마지막 어떤 피날레를 장식하는 기술의 끝판왕일 텐데 그것만 이제 이루어지면은 뭐 이게 다 된다는 얘기죠. 모든 게 다 로봇화되고 인공지능화되고 자동화되고 이러면은 돈이라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죠? 물건 사고 먹을 거 사 먹고 집 사고 자동차 사고 뭐 그런 거죠. 서비스 받고. 그러니까 뭘 살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 사긴 살 수도 있는데 음 그쵸. 뭐 사는 게 살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뭘 산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지겠죠, 일단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개인 생산. 그러니까 우리가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 예전에 유튜브가 나오기 전에 또는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뭐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린다. 이런 말을 어디서 처음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1인 미디어 시대라는 게 뭐 개인 방송 막 개인 이게 뉴스나 이제 공중파 이런 게 사라지고 막 그런 걸 제가 봤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유튜브가 나오기 전이거나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딱 와닿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진짜로 개인들이 뉴스를 해. 개인들이 방송을 해. 그래서 이제는 지상파, 공중파 이런 이제 비중이 거의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누구나 다 뉴스를 하고 일반 개인들도 개인 채널 뉴스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이런 시대가 그 당시에는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1인 개인 미디어 시대가 진짜로 열렸어요. 누구나 다 방송할 하고 저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 하잖아요. 뭐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그러니까 그것처럼 1인 생산 시대도 열린다. 프린터 그 3D 프린터의 보급화. 그러니까 이 지금 3D 프린터가 아직 발전이 좀 그런데 여기에다가 인공지능까지 결합하면은 이 도면 설계가 굉장히 쉬워져요. 이 3D 프린터의 핵심은 이 도면 설계거든요. 왜냐면 이 도면만 구하면은 알아서 그냥 지가 만들어요. 재료만 딱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도면을 인공지능이 설계해주고 그러면 내가 신발 뭐 내가 이런 디자인의 신발을 만들고 싶어. 그럼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하면서 걔가 그림 딱 그려주고 요런 거 괜찮냐? 그럼 내가 컨펌 딱 해주고 그럼 도면 딱 그리고 3D 프린터로 딱 나와요. 그러면 신발이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뭘 돈 주고 산다라는 개념도 이제 바뀌는 거죠. 그 뭐 사 먹는다. 요것도 이제 사 먹겠죠. 뭐 모든 이 식량을 그러니까 뭐 물건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로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제 찍어내고 개인 생산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식량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한데 이것도 이제 양자 시대 양자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물질은 사실상
원자의 이 배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 구조라는 거죠. 원자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정이 구조화되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추가 먹고 싶다. 그러면 상추의 결정 구조 그 배열을 양자화하면은 그걸 스캔하고 다시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상상력 정도일 텐데 양자 시대가 열리면은 지금도 열리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순서로 보면은 제가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식량, 음식 같은 요런 것들 또는 이렇게 전부가 물질 전부가 해당이 되겠죠.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질이 양자화 되어서 배열 구조를 이렇게 스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뭐랄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스캔하고 그러니까 이 인풋 아웃풋이 이제 둘 다 되면 되는 거죠. 스캔한 거를 다시 내뱉어서 생산 결합하고 요게 이제 지금은 상상력이지만은 여태까지 모든 것들 다 상상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좀 순서로 따지면은 마지막 좀 제가 볼 때는 이 양자 시대 양자 텔레포테이션도 이제 사실상 가능하다는 얘기죠. 양자화돼서 이걸 모든 이 배열을 구조화해서 스캔하고 다시 구조화하고 스캔하고 구조화하고 요 인풋 아웃풋 반복하는 거를 양자 시대가 열리면 이건 곧 양자 텔레포테이션도 이제 된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는 한 10년 이후 정도 돼야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3년 안짝으로는 이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3년 안에 이제 노동의 정말 이 로봇의 이 보급화 요런 거랑 요런 거 이제 가능하죠. 지금 엄청나게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AGI 일반인 인공지능은 2년 안으로는 가능할 것 같고 이 초인공지능은 빠르면 5년 안에 늦어도 10년 안에는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초인공지능의 도래 시점과 본격적인 양자 시대의 시점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 같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위에 열거했던 좋은 집, 좋은 차 어딨어?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10년 플러스 마이너스 1년 정도 오차범위 요 정도 해서
이 정도 수준까지 오면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돈, 명예, 권력 요런 거 싹 다 의미가 없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급 사회인데 이 게임에서 레벨이 이제 계급이죠, 사실상. 근데 게임에서 레벨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이원성, 양, 위, 아래, 이 위아래가 이제 이원성이기 때문에 높다, 낮다, 요거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이게 싹 다 사라져도 계급 사회는 여전히 계급 사회는 여전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미래 계급 사회는 어떤 기준으로 계급을 정할까 라고 한다면은 의식으로 아마 되겠죠. 왜냐면은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돈이라는 거를 조개 껍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덩어리 시작해서 달러, 화폐, 뭐 은행, 잔고, 뭐 디지털 화폐 막 이렇게 이제 막 뭔가 물질적인 구조로 이제 하면서 디지털 화폐가 이제 그 중간 매개 지점이거든요. 왜냐면 디지털 화폐는 물질이 아니야. 비물질이야. 하지만 비물질인데 전산화가 일단 되어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만지진 않지만 볼 수 있고, 그런 어떤 명확한 그 기존의 화폐하고 그렇게 이질적이지는 않은. 왜냐면은 우리가 인터넷 뱅킹하고 기존 화폐하고 같이 썼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가 그렇게 이상하진 않단 얘기죠. 하지만 디지털 화폐는 물질이 아니에요. 비물질이죠.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화폐가 어떤 트리거나 계기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의식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식화폐, 그러니까 이게 화폐라는 개념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식화폐가 아니라 그냥 의식일 텐데, 의식의 정도, 그냥 어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인공지능과 양자 시대가 오면은 이제 요 정도 오면은 이제 계급 사회가 기존의 물질 구조에서 의식 구조로 이제 바뀔 텐데, 이쯤 양자 시대까지 가면은 의식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본다는 거는 의식을 어떤 체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치화할 수 있다. 이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MRI 가지고 이 혈류 그러니까 이제 이 엑스레이는 그 뼈를 보고, CT는 이제 뼈 플러스 어떤 뭐랄까 어떤 이게 혈관 이런 거 보고, MRI는 이제
아주 세밀한 어떤 신경 구조나 혈관, 미세혈관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그러니까 점점 고도화되면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식을 수치화하고 본다는 얘기는 또 새로운 이제 장비가 어떤 이제 생겨나겠죠. 뇌파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사람의 고유 진동수를 체크해서 수치화 할 수 있다든지 등등 그러한 기술들이 나와서 이제 의식 수준을 볼 수 있겠죠. 뭐 드래곤볼의 이제 스카우트처럼 전투력 측정기 하듯이 의식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기계들이 이제 나오겠죠. 왜냐면은 제가 기공수를 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존재하고 제가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감이라는 게 느끼는 건데 이 느끼는 이 기감을 단순 그냥 어떤 느끼는 감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이게 뭘 확인했냐면은 이제 코가 막혔어요. 그래서 코로 숨쉬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기공수를 하니까 코가 점점 가벼워지면서 뻥 하고 뚫려서 막힌 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는 이제 한 번이었기 때문에 그냥 우연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과학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과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재현이거든요. 재현 가능성. 그러니까 재현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미신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감각, 경험 이런 것들은 재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 근데 저는 이거를 또다시 2번, 3번, 4번 이 정도 이제 재현을 했단 말이에요. 코가 막히면은 기공수를 하면은 뚫려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기공술 기감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공수를 할 때 이 진동을 느끼는데 바로 이 진동을 느끼고 이것 때문에 코가 막힌 게 실제로 할 때마다 뚫려. 재현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학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과학이기 때문에 이 진동 수준, 이 진동으로 의식 수준을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로 의식 수준이라든지 진동수라든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단 얘기죠. 제가 왜냐면 지금 이론적으로 제 이론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론이 되면 기술이 된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의식 수준 가지고 계급 사회를 정할 수밖에 없겠죠. 조선 시대에서
계급 사회는 어땠어요? 양반, 뭐 중인, 뭐 상인, 그 다음에 하인? 하인이 아니야. 그 뭐라 그래? 그 노인, 아니 노인이 아니라 노예. 응.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계급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계급을 나누는 이 기준이 이때는 어떤 지식 수준, 그리고 어떤 배움, 그리고 어떤 태어남의 어떤 신분, 뭐 그런 거잖아요. 확실히 양반들은 많이 배웠고 했기 때문에 노예들은 계급이 낮을수록 많이 못 배우죠. 그래서 의식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돈, 명예, 권력, 그 확률이죠, 확률. 확률. 그러니까 조선 시대나 현대 사회에서는 의식 수준이라는 게 어떤 숨어 있었어요. 어떤 것들에 여기는 이제 어떤 신분에 의해서 의식 수준이라는 게 중요한데, 의식 수준을 대놓고 이걸로다가 계급 사이를 나눈 게 아닌데, 하필이면 또 계급에 맞게 의식 수준이 높고 낮음이 확률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었단 얘기죠.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미래사회는 아예 대놓고 의식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왜냐하면 이제 물질의 요소들이 중요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지식이라는 게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죠. 인간한테는 지식이 더 이상 해당이 안 돼요. 지금 수준에서도 이미 인간의 지식은 더 이상 지식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아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하고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남아있지만 아직, 하지만 이제 일반 AGI 정도 이제 나오는 수준이 되면은 지식은 이제 인간한테 지식은 거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초인공지능이 나오면은 뭐 완전히 뭐 그냥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요소의 중요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 계급 사회는 아예 대놓고 의식 수준으로 기준을 한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목이 아파서 제 목소리의 유통 시간은 대략 보니까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길게는 1시간쯤. 지금 보니까 30분에서 40분 정도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게 딱 봐도 이런 얘긴 가볍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하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어떤 디스토피아적으로 막 어떤 미래를 그리면은 뭐 종말 시나리오, 뭐 철기 시대로 막 돌아가고 막 그런 시나리오까지 더한다면은 이렇게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런 불확실한 부정적인 디스토피아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그냥 현재 기술의 변화의 흐름을 그대로 그냥 쭉 이어간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확실한 재앙적인 수준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현재 기술의 발전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은 딱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네. 그래서 미래 계급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